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꿈의 중간 부분 숲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직장인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홀로 숲으로 더 들어간다. 갑옷 같은 로봇 다리가 내 다리로 장착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묵직한 무언가가 있어서 무겁다. 무게감을 느낀다. 내 손에는 장칼도 있다고 생각된다. 숲으로 계속 들어간다. 숲은 어둡다. 풀이 미로 형태로 나 있는 곳이 보인다. 마치 도너츠 모양처럼 둥글게 풀들이 자라 있는데 가운데는 풀이 없고 모래흙이다. 도너츠 모양 밖으로도 둥글게 모래흙이 있고 그 너머로는 숲과 연결된다.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긴 풀이 허리 높이만큼 자라서 늘어져 있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여자아이는 숲으로 더 들어갑니다. 숲은 시련과 미지의 위험이 가득한 곳입니다. 숲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아가 상징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자아이의 성장은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부모로부터 살뜰한 돌봄을 받으며 잘 자라온 여자아이는 숲으로 더 들어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숲 체험은 캠핑의 일부입니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 있는 만큼 연습의 의미가 크다는 뜻입니다. 숲이 버겁게 느껴지면 부모의 오두막으로 돌아왔다가 재차 시도하기를 반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캠핑은 여자아이가 숲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도록 독려하고자 마련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숲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내가 어두운 숲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확 오는데 혹시나 내가 이상한 남자 만날까봐, 길을 잃을까봐, 뭔가 다치거나 고립돼서 돌아오지 못할까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데는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거나 호기심이 있거나 동시에 내가 어떤 위험을 만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꿈에 이렇게 어두운데 밤에 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사실 돌아갔어요. 근데 이 꿈을 보면서 내가 그 길목 앞에서 돌아간 게 내가 어떤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갖지 못했고 그 남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이 꿈에서는 그 아버지가 이 딸한테 그런 믿음의 메시지를 줬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 아버지의 메시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내 노력의 결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꿈에 나오는 포도나무를 기르는 그 아버지의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묘사되는 어떤 나의 노력의 결과가 내가 그런 메시지를 가질 수 있게 된 건가? 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용기가 생기는 그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는지. 그거는 부모의 돌봄 그 자체 아닐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꿈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꿈 이미지 전반에서 느껴지는 것이 이 여자아이가 굉장히 잘 자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 자랐다는 것의 의미는 돌봄이 세심하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사랑도 많이 받았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하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두막, 그 다음에 잘 가꿔진 포도밭, 그 포도를 따먹는 엄마와 딸, 그 여유, 이런 이제 전반적인 어떤 장면들이 어우러져서 단란한 어떤 가족의 한 장면을 포착한 것 같거든요. 그 앞에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꿈꾸니에 어떤 그 전에 내면 작업이랄지 그것의 결과로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건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여자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가능성이잖아요. 그 가능성이 한 5, 6학년 정도까지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뜻이니까 그럼 그 가능성은 아마 꿈꾸니만 알 텐데 그냥 우리가 짐작해 보면 어떤 내면 작업의 결과일 것이다. 자기 안에서 어떤 가능성이든 그게 재능의 씨앗이든 뭔가 발견이 됐으면 그거를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갖고 왔다. 이런 걸 내포하고 있겠죠. 꿈을 보면 숲으로 더 들어간다. 숲으로 계속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숲을 깊고 진하게 경험해야 함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가져오기 위해 자신에게 요구되는 그 깊이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봇 같은 다리를 장착한 채로 손에는 장칼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 같은 다리와 장칼을 내 의지와 의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내 여정에서 어떤 힘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무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로봇 같은 다리와 장칼의 이미지는 드라마와 영화의 몇몇 장면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왕자의 게임 중 데너리스와 드래곤 장면이 그 하나였고 알리타의 몇몇 장면들도 떠올랐습니다. 데너리스는 3마리의 드래곤 때문에 천하무적이 되었고 알리타의 비범한 능력 역시 로봇 몸을 얻은 덕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비범한 능력은 영웅의 자질에 속합니다. 여자아이는 영웅의 여정을 앞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웅이란 범부로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난관이나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승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꿈 이미지에서도 여자아이가 극복해야 할 자아의 한계와 난관이 분명하게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성 히어로물에 아주 익숙합니다. 백마탄 왕자를 비롯해 중세 기사들이 있으며 슈퍼맨이나 배트맨, 거기에다 스파이더맨 등 다양한 남성 영웅들을 접하며 커왔습니다. 따라서 비범한 능력과 특별한 성취는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집니다. 왕자의 게임 속 데너리스와 그녀의 드래곤은 일견 신선하게 다가오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성이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래곤은 권력 싸움에 끼지 못하는 여성의 처지를 보상하는 동물로 보이기도 했는데 그토록 막강한 동물로 보상되어야 한다면 실제 여성은 너무도 비참한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칠왕국의 다른 남성 영주들이 벌이는 권력 다툼은 늘 보아오던 그대로 살벌하게 실감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셀세이 역시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면서도 권력 싸움의 한 멤버로 뛰었습니다. 온갖 음모와 배신이 판을 치는 와중에도 자신이 시도할 수 있는 노력을 궁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데너리스와 그녀의 드래곤을 접할 때면 당혹스럽습니다. 3마리의 드래곤은 노력의 가치를 뭉개버렸기 때문입니다. 데너리스가 3마리의 드래곤을 얻고서야 칠왕국의 다른 영주들과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주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것입니다. 존 스노우가 걸어온 길은 그대로 영웅의 여정이었습니다. 일찍이 캐슬 블랙으로 온 존 스노우는 모멸과 어려움을 견디며 난관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와 북부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어떠한 요행도 없었던 만큼 그가 이룩한 성취는 온전히 그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존 스노우가 이룩한 성취는 눈부시게 보인 반면 데너리스와 그녀의 드래곤을 바라보는 여성의 심경은 복잡하고 착잡해집니다. 그녀의 권력은 자신의 힘으로 성취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상징을 배제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로봇 다리를 봤을 때 알리타가 생각이 났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그 알리타가 원래는 되게 유능한 사이보그 전사였다가 어떤 일을 당해서 머리만 남고 근데 이도 박사를 만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여자한테 새로운 이제 몸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여정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뭐 손 없는 처녀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발 없는 소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로봇 다리를 봤을 때 눈이 되게 번쩍 뜨이는 거예요. 내가 심리적으로 발이 없다는 거는 이제 너무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다시 잘할 수 있는 건가? 그게 가능한 건가? 그리고 물론 이 발이 없다는 것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고 머리로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결핍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싫고 이 결핍이 완전하게 이 복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 다리를 보면서 그 내가 가진 결핍이 복원된 모습을 본 것 같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건 뭐지? 이제 이런 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앞에 그 데너리스와 그 용 얘기하는 게 되게 와닿았는데 그 용이 없을 때에 그 알릭타도 그 몸이 없을 때에는 너무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용을 가짐으로 해서 동등한 위치가 되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용이 없을 때의 여성으로서의 그 비참함도 되게 와닿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성이 로봇 다리나 뭐 용이나 뭐 이런 게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꿈에서의 로봇 다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의미를 갖는 네네. 건지. 예전에 그런 꿈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여성의 꿈이었는데 여성이 꿈에서 로봇 태권부위가 되어 있는 그런 꿈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꿈을 꾼다면 한 차원 자아팽창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자존감이 대단히 취약할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차원. 이 꿈으로 와서 내 다리가 로봇 다리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좀 불편하다거나 거부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힘으로 느껴지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거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 무거움이라는 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감각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오히려 그렇게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아는 오히려 그전에는 자신에게 다리가 있음을 자각하지 못한 채로 살아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의 다리로 어딘가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다리로 걸어가 어딘가에 당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느끼는 거죠. 아, 나에게도 다리가 있었구나. 내가 자각한 나의 다리는 내 생각보다 훨씬 강인한 거예요. 그 강인함의 정도를 내 표현으로 무겁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불편하게 느껴지기보다는 나의 힘과 상관이 있겠구나라고 짐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비로소 어딘가에 가고 싶다. 걸어가 보고 싶다. 걸어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감각들이 내 안에서 막 살아나는 것이. 이 꿈으로 숙고를 해보자면 로봇 같은 다리를 얻었다고 할 때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내야 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확인받더라도 믿지 못한 채로 그저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로봇 같은 다리든 장칼이든 내게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기까지 지난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자신 안에서 어떤 힘을 감지할 때 그에 대한 반응은 대개 그렇습니다. 숲으로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강인함을 갖췄음에도 그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가늘고 긴 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로봇 다리로 숲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발은 덜 망설이고 덜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풀숲 어딘가에서 튀어나올 뱀이나 여타의 다른 생물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가실 것입니다. 돌부리에 걸려도 생채기나 고통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두 발은 지칠 줄 모르고 쉼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숲 탐험에서 로봇 다리를 얻었다면 다 얻은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거기에 장칼까지 들고 있으니 용기 백배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숲으로 더 들어온 내 시야의 길은 미로처럼 보였습니다. 미로라는 표현에서 여러 걱정이 읽힙니다. 이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며 내게 꼭 맞는 이정표를 바라는 심정까지도 읽히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긴 풀로 형성된 도너츠 모양의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풀은 허리까지 자라나 있고 그 안쪽에는 모래흙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긴 풀이라면 그 자체로는 그다지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허리춤까지 오는 풀입니다. 어느 정도의 경계 태세는 필요해 보이지만 풀숲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가는 시도를 해볼 만한 것입니다. 꽤나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풀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즉슨 망설이다가 돌아설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도너츠란 원형입니다. 그 앞에 선다면 일단은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으로 부족하다면 몇 차례 더 돌아봐도 됩니다. 원형 주변을 도는 동안 풀숲 사이로 들어가기 위한 용기를 끌어모아야 합니다. 분명 안쪽으로 진입하기 용이한 곳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은 언제나 만다라와 관련되는 이미지입니다. 만다라는 내적 혼란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 주변을 돌다 보면 필요 이상의 불안이나 걱정은 걷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안쪽에 대한 호기심을 앞세워야 합니다. 풀숲 사이로 들어갈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는다면 오두막으로 다시 돌아와 부모 곁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 이미지에는 그런 가능성까지 은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좀 늦추게 되더라도 풀숲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험은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갔다가 금세 나오게 되더라도 들어가는 시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도 뒤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긴 풀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이미지입니다. 이를테면 풀숲은 나의 성장과 전진을 가로막는 무엇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한 차원 내 머릿속 생각들일 것입니다. 숲 탐험을 가로막는 고정관념과 나 자신에 관한 편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가늘고 긴 풀로 이미지화되었다면 내 앞을 막아서는 그것은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강고하거나 단단한 지경에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도너츠 모양의 풀 이거를 봤을 때 왕자의 게임의 첫 시즌 첫 장면에 들어가 보면 그 병사들인가요? 그 숲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양 같은 걸 보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 시체로 만들어진 어떤 그 문양을 보는데 시기가 죽인 네네네. 그 장면이 전 떠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상상해 보면 저는 이게 눈동자 같다고도 생각을 했고요. 이게 도너츠 모양이라고 하니까 그 링인데 그래서 어떤 무대 같다고도 생각을 했고 뭐 이랬어요. 내가 숲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미로 같고 그래서 어떤 이정표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아 진짜 이것 자체가 이정표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내 안의 마음은 긍정적인 나한테 사인이나 의미를 주기를 내가 기대하면서 이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숲으로 들어갔을 때의 내가 기대하는 내 태도구나. 근데 그래서 좀 오히려 상상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링 같다고 투사를 했잖아요. 그거가 되게 와닿아요. 되게 말도 되고. 왜냐하면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씨름장 같은 데가 있었어. 그런 게 연상이 됐거든. 씨름하는 거지. 정말로 이 모래흙에서. 그럼 무엇과 무엇이 씨름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가늘고 긴 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와 새롭게 나의 길을 개척해 보려고 하는 태도 간의 씨름이겠지. 되게 말되는 것 같아. 이 모래흙 위에서 씨름에 열심히 참여해야겠지 그러면. 그래서 결국 그 가늘고 긴 풀로 살아가는 태도를 제압해야 되는 것이. 결국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그 파친코 다 봤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거. 거기에 되게 중요한 표현이 강인함이에요. 그 선자의 아버지도 선자한테 강해지라고 가르치고 그 선자 아버지 본인도 부모 될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만큼 강한가, 뭐 해서 강인함을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여성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저는 그동안 강인함이 그 리스트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까먹어요. 그런 강인함을 가지고 그냥 내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이제 배웠지만 그걸 자꾸 까먹어요.
앞에서 데너리스의 드래곤, 알리타의 몸, 그다음에 이 꿈에서 로봇 다리.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나의 힘인가를 이제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까먹어요. 이게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인가? 나의 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상기하는 게 이 링 위에서의 씨름이기도 하겠고 내가 그 씨름을 내가 오늘은 어떻게 치렀지? 라고 질문하는 게 저는 이 꿈에서 그 로봇 다리가 너무 이제 저한테는 너무 좋고 갖고 싶고 근데 이걸 내가 지금의 나와는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정말 그냥 민담이나 신화의 한 장면 같고 근데 그걸 나랑 가깝게 가져오는 그 방식이 그 질문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극복하고 싶은 습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습만 내가 좀 제거하면 없앨 수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거야. 뭐 외부에서 엉뚱한 것을 너무 바라지 않는 이상은. 그럴 때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 자신의 내면 한켠에 이 씨름장을 마련해 두는 건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 그래서 끊임없이 씨름을 시키는 거고 끊임없이 씨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가져온 말하자면 역기능적인 어떤 습, 태도 그런 것들한테 지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나의 어떤 결심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 그게 당연히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그 토대가 마련되는 거지.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풀숲 주변을 돌다가 어느 지점에 서게 되면 손을 뻗어 그 풀을 만져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손으로 만져봄으로써 풀의 속성과 색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휘어보거나 눌러보면서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고민하면 됩니다. 가볍게 옆으로 밀어보는 시도를 해봐도 됩니다. 의외로 쉽게 밀쳐질 수도 있습니다. 단칼에 쳐냄으로써 정리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용기가 있다면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욕심이 여정을 망치는 법이죠. 내 앞을 막아서는 것들에 대해 처음부터 지나치게 적대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달래듯이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풀숲 이미지를 파고들겠습니다. 숲으로 더 들어가 숲 탐험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긴 풀을 극복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긴 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가늘고 긴 풀은 중력을 이겨내며 그러니까 드높은 이상을 향해 강직하게 올라가는 힘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가늘고 긴 풀은 중력에 순응하여 뒤로 젖혀지고 아래로 떨어지는 풀입니다. 중력에 순응하며 땅과 가까워지려는 태도란 한 차원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자아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 욕구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사회가 내게 요구하는 역할 사이에서 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중력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미치는 힘인즉 내가 속한 사회의 지배 원리나 규칙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지배력과 거기에 복종하는 태도 등을 다 담아낸 이미지 한 컷이 필요하다면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긴 풀의 이미지보다 적절한 이미지는 드물 것도 같습니다. 대선이 끝난 요즘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이들을 무력하게 지켜보면서 그로 인해 속 시끄러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빼앗긴 자리에는 공포가 들어서기 마련이니 우리 모두는 가늘고 긴 풀의 신세로 살아간다 하겠습니다. 본래 땅에서의 생존이란 유연한 태도라고 죽여 세우지만 실상 한없이 비겁해짐으로써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다시 내면으로 오겠습니다. 자아는 가늘고 긴 풀이 생존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풀이란 바람의 영향을 그대로 받듯이 주변의 요구를 내 욕구보다 우선하고 내 욕구인 듯 그대로 흡수하는 식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내 욕구를 시도하기도 전 실패의 이유부터 찾는 것입니다. 사소한 장애를 위협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변의 반대나 저항이 감지되면 알아서 접고 물러설 준비부터 합니다.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가늘고 긴 풀이 뒤로 젖혀져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은 일견 무조건 백기 투항하려는 모습과 닮아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려움과 위험에 맞닥뜨리기도 전에 겁부터 잔뜩 먹은 상태로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올무나 함정에 걸려들기도 전에 두 발은 이미 얼어붙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늘고 긴 풀은 자랄수록 땅을 향해 축 늘어집니다. 이는 삶에 임하는 순응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 대한 은유이며 그에 따른 무력함까지 은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풀숲 사이로 헤집고 들어가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풀숲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는 것의 의미는 내가 살아온 방식에 저항하는 행위이며 변화를 주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허리까지 자라난 풀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방치해온 세월만큼의 수고를 각오해야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는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제대로 된 돌봄은 건강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풀숲 앞에 섰다고 해서 칼부터 휘둘러 힘을 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풀을 마구 짓밟는 대신 달래는 것으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풀이 생존해 온 방식에 존중과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식물로 넘어가는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식물의 생존 방식을 취하기 전에 풀로서 생존하던 방식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풀 사이로 칼을 넣어서 이리저리 찔러봄으로써 안전에 대한 판단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한 손을 넣어보고 다시 안전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더 깊숙하게 찔러 탐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한 발을 디뎌보고 다른 쪽 발도 디뎌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 어느새 풀숲 안쪽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도너츠 모양을 이룬 풀숲에서 이 연습을 무수히 반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또 다른 방향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풀숲 사이로 들어가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가늘고 긴 풀로 생존하던 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풀 얘기 들었을 때 딱 하나 떠오르는 건 너무 제 얘기인데 내가 어려움을 겪고 막막하고 잘 모르겠고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꿈을 볼 때도 그렇고 내가 현실을 부딪힐 때도 그렇고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 모르는 이유가 내 감정을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내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가 내가 되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길 바랬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는 한 번도 봐주지 않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 스스로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답이나 무언가의 어떤 시작이 내 마음에서 떠오를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여기서 중력이라고 말하는 거 그게 뭐 사회 질서든 상대방의 의도든 저는 이제 항상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촉수가 딱 뻗어 있고 굉장히 예민하게 그걸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 해결 방식을 떠올리거나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 이제 꿈 볼 때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내가 너무 모르겠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근데 그 순간을 보면 내가 뭐가 떠오르는지 내가 내 시선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고 노력을 하면 그래도 뭔가 조금 떠오르거든요. 제가 제일 이제 고치고 싶은 습도 그거죠. 내가 내 시선을 내 마음 안으로 안 두는 거. 저는 그런 제 모습이 좀 떠올랐어요. 나의 장칼은 가늘고 긴 풀로 살아온 태도를 떼어내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지부동의 억센 풀과 맞닥뜨렸을 때 장칼을 들어야 합니다. 칼의 용도는 분리하고 해부하고 해체하는 데 쓰입니다. 칼을 사용한다는 것의 상징적 의미는 이성과 논리의 사용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요구나 요청이 오기도 전에 알아서 부응하고자 애쓰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풀의 속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특성은 잘라내거나 도려낼 필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 주변을 돌며 풀숲을 관찰하다 보면 오래 방치한 만큼 아주 억세고 심하게 엉켜 있어서 손발을 모두 사용해도 제압하기 힘든 풀도 발견될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칼은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치면 오두막으로 돌아와 쉬다가 다시 들어가도 됩니다. 슬프지만 풀은 성장이 격려되기보다 밟히는 데 익숙한 식물인지도 모릅니다. 내 두 발로 가늘고 긴 풀을 밟아서 제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행위는 일견 잔인하게 보일 테지만 풀의 방식으로 생존해온 습을 밟는 것입니다. 삶의 어느 시기에서 방향 전환을 이뤄내자면 그처럼 잔인할 정도로 단호함이 요구되는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풀숲은 무언가를 제압하는 법을 배우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공간 같기도 합니다. 손으로 제압하기도 좋거니와 쉽게 쓰러뜨릴 수도 있으며 칼로 대충 툭툭 쳐도 베어지는 것이 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드럽게 달래보는 시도에서부터 옆으로 밀쳐보기도 하고 밟기도 하다가 가차없이 가뿐하게 베어내는 경험까지 다양한 훈련이 모두 가능한 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연습에 부지런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놓을 수 있는 게 이게 내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피해도 안 입고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태도가 갖는 한계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가 나에게 굉장히 무리한 걸 요구할 때도 있고 내가 무례한 경우를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도 많고 그러면 이제 화가 나긴 하는데 그게 상대만 욕할 수도 없는 게 이미 내가 그 여지를 너무 이제 많이 열어줬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한 것도 있고요. 근데 내 안에서도 이미 이건 어려워하고 탁 누워버리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뭔가 내가 뭔가 지킬 게 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지킬 게 있다가 좀 애매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그때 지킬 게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나만이 가진 고유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생각이 중요하다. 이거를 감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인 것 같아. 지킬 거야 뭐 가늘고 긴 풀의 태도로 사는 것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잖아. 나 자신을. 그게 나 자신의 생존을 더 잘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게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더 큰 거를 얻고 싶으면 뭔가 다른 이제 방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이나 생각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 태도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았을 때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이 풀을 끊어내는 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이 생각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자존의 문제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안에 고유한 것이 있고 그것은 가치가 있어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밀고 나갈 수 있지. 고유한 것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좀 멀어요. 그런 마음을 갖기에는 좀 주저되는데 자존감이 취약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지. 근데 내가 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건 우월함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유하다는 건 우월함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이런 생김새를 가진 나라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잖아.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어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나만의 특질이 있겠지. 그것을 가치롭게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요. 우월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게 되게 어려워요. 저한테 진짜 고유함은 우월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월하지 않아도 존재할 가치가 있다가 지금 저한테는 좀 더 쉬워요. 난 고요하다 보다. 일단 그 마음이라도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우월함과 고요함을 헷갈리는 것 같아서. 가늘고 긴 풀이 형성한 도너츠 모양. 이 풀숲은 내 앞에 바쳐진 희생 제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풀숲은 기꺼이 희생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알려오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풀숲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 다음 행보가 열릴 것만 같습니다. 가늘고 긴 풀의 방식을 희생할 때 그것은 내 안에서 담대한 용기로 재탄생될 것을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또 베어내도 금세 자라는 것이 풀의 속성이라 하겠습니다. 가늘고 긴 풀로 살아온 습을 정리하는 작업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충분한 연습을 약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즉 이 풀숲에서 제대로 놀아봐야 할 것입니다. 풀숲을 헤집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래흙입니다. 한 차례의 작업 다음에 쉼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 빽빽한 풀숲 안에 갇히는 경험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빽빽한 풀숲의 문제는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숲은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야 확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풀숲에 잠시 갇혀봄으로써 그 방식으로 인해 지금의 내 삶에서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대두되는지를 성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래흙은 자각을 유도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깨침을 가지고 다시 풀숲 밖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얘기를 듣고 또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 꿈 이미지를 봤을 때는 그 로봇 다리가 저에게는 약간 청사진 같은 거였거든요. 내가 이제 앞으로 가져야 될 것 이렇게 너무 지금의 나는 너무 먼 것 같고 그래서 막 짜증도 나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이 그냥 순간 나를 자책하고 그냥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지 그게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재밌었어요. 그게. 그 빠친코 영화 보면서도 그 이민호가 거의 백마탄 왕자처럼 처음에 등장을 해요. 온 동네 여자들이 다 막 스톡스톡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왔다고 이제 이러는데 결국 이 선자랑 둘이 이어지고 그 남자 아이까지 가졌는데 유부남이라는 게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는데 계속 이제 보면서는 그래 뭔가 어떤 타인에게 그런 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허상이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면서도 뭔가 그런 걸 찾는 마음이 이제 있는데 오늘 얘기를 하면서도 그 로봇 다리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가 잃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 나의 힘과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가. 내가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그게 오늘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늘고 긴 풀 이미지로 띄웠다는 것 자체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해볼만 하다는 것이 충분히 싸워볼만 하다는 이야기인 거야. 우리가 지리산 되게 많이 갔잖아요. 주변에 뭐 이번에 지리산가 뭐 그런 얘기를 이제 10수년 해왔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자들이 묻는 게 위험하지 않아? 인 거거든. 나 진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사실 산만큼 안전한 곳이 없는데. 그리고 산이 좀 가파르고 위험할수록 안전하지 여자한테. 그런 게 있는데 진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럼 이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다 보니까 제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가보고 싶은데 위험할까 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국 사람이라면 지리산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잖아. 힘들지 않냐고 하는 질문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평지에서 뭐 있는 건 그렇게 쉬운가? 그리고 산이 전 다니면서 우리가 꼭
남들만큼 빨리 가려고도 하지 않고 굳이 꼭 무리하게 종주를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어떤 위안이 됐던 게 굉장히 이제 빨리 가고 막 남자들은 정말 빨리 가잖아요. 겁도 안 내는 것 같고. 근데 그 뭐 2박 3일, 3박 4일을 지나고 보면 각자 누린 거는 되게 비슷하고 각자의 것을 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뭔가 좀 되게 동등하다?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게 고유한 거야. 내가 꼭 좀 느리고 뭐 힘이 그만큼 없어도 못 누렸다는 생각은 안 드니까. 그러니까 산을 오를 때 다 비슷한 것 같아도 각자 바라는 게 다 다를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각자 누리는 즐거움도 다를 거고 그런 거지. 지리산 같은 산을 오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해 이런 걸 생각하진 않잖아.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런 건데 그죠. 그게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엄청 억울하거나 슬프지도 않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꿈의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숲으로 더 들어가서 다른 남자아이를 만나는 장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